한 여자가 두 개의 선물 상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담긴 고급스러운 상자였고, 다른 하나는 부엌에 설치된 최신형 식기세척기였습니다. 두 선물 모두 그녀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 선물들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은밀한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물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한 가정을 뒤흔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 34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팀장 승진 소식을 받은 참이었지요. IT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지수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워킹맘이었습니다. 7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딸의 아침을 챙기고 회사에서는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목 시계는 늘 정확했고 그녀의 일정표는 분 단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본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선호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연애 문제로 고민할 때 지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지요. 졸업 후 중견 IT 기업에 입사했고 3년 만에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 빠른 성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29에 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였고 두 사람은 실용적인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작은 모임을 선택했고 신혼여행도 일주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지수의 삶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경이었습니다. 경이는 62살로 서울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이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지요. 그녀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단골이었고 브랜드 매장 직원들은 그녀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경이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가 그녀의 정체성을 말해주었습니다. 반면 지수의 친정 엄마 영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60살인 영주는 경기도 분당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른 아침 꽃시장에 나가 신선한 꽃을 사오고 하루 종일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꽃다발을 만들었지요. 영주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녀가 만든 꽃다발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주는 화려함보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딸 지수를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비싼 과외 대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고 명품 옷 대신 튼튼한 교복을 입혔습니다. 영주가 원한 것은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지수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경이는 샤넬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영주는 백화점에서 산 깔끔한 투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예식장 로비에서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이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고 영주의 손에는 소박한 금반지만 끼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 사돈 간의 만남은 항상 어색했습니다. 대화는 예의 바른 인사말로 시작해서 짧게 끝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평가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의 승진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수가 승진 소식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을 때 경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축하해요, 며느리. 금방 집으로 갈게요. 불과 2시간 후 경희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지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경희는 우아한 동작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팀장님이 되셨으니 그에 걸맞은 시계가 필요하지요. 상자 안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여성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는 350만 원이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싼데요. 하지만 경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며느리 승진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경희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좋은 것을 해줬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사돈에게 자신의 경제력을 보여줬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인 토요일, 친정 엄마 영주가 지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내 고생 알아. 식기세척기 설치 기사님 데려왔어.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최신형 식기세척기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25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모델이었지요. 영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설거지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 하나면 시간도 아끼고 손도 덜 상하지. 바로 그 순간 거실에 시어머니 경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는 우연히 그날 손자를 보러 왔다가 영주와 마주쳤지요. 두 어머니가 지수의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명품 시계 상자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식기세척기 설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께서도 며느리 승진 선물을 하셨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영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요. 실생활에 필요한 걸로 골랐습니다. 경희는 식기세척기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스쳤습니다. 가전제품도 좋지요. 하지만 역시 승진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품격 있는 선물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 말에는 명품 시계와 식기세척기는 격이 다르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거칠애에 얼마를 쓰든 딸아이 손이 거칠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진짜 선물이지. 하지만 영주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식이 다른 거겠지요. 지수는 두 어머니 사이에 앉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두 어머니의 시선이 서로를 향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영주와 경희가 모두 돌아간 후 지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두 어머니 사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둘 다 너 생각해서 선물 준 거잖아. 좋은 거지. 하지만 지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경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사돈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영주 역시 꽃집으로 돌아와 꽃을 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다가 아니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보여줘야지.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승진 선물이 두 어머니의 자존심 싸움에 불을 지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앞으로 얼마나 치열해질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 경쟁의 무대가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명품 시계는 조용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부엌의 식기세척기는 첫 번째 세척을 시작했습니다. 두 선물은 나란히 지수의 집에 자리 잡았지만 그것들을 준 두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와 식기세척기, 두 선물이 지수의 집에 자리를 잡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어머니의 마음속 경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지요.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식기세척기 따위로는 안 되겠다고. 영주 역시 다짐했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짜 도움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두 어머니는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지요. 5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남편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엄마한테 카톡 왔는데. 민준이 건넨 휴대폰 화면에는 시어머니 경희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발리 최고급 리조트 일주일 예약해뒀어. 항공권이랑 호텔 다 VIP로. 다음 달 20일부터 출발이니까 휴가 미리 내놔. 지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상의도 없이요? 민준이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깜짝 선물이래. 우리 결혼 5주년인 거 기억하고 계셨나 봐. 지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지요. 결혼 5주년은 아직 2달이나 남았고 회사 프로젝트 일정도 빡빡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것이 불편했습니다. 민준 씨,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 좋은 거잖아. 엄마 마음인데. 다음 날 지수는 시어머니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정말 감사한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경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일은 언제나 있어. 결혼 5주년은 한 번뿐이잖아. 우리 집안은 이런 기념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벌써 200만 원 넘게 예약금 넣었어. 취소하면 손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 정도 스케일로 한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지요. 그날 저녁 지수는 친정 엄마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발리 여행을 예약하셨대. 상의도 없이. 영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시댁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희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시어머니나 나나 똑같아. 하지만 진짜 도움이 뭔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네. 지수는 엄마의 말에서 미묘한 경쟁심을 감지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두 분 다 우릴 생각해 주시는 거잖아. 하지만 영주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사돈이 거칠애로 나온다면 자신은 실속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이지요. 사실 영주는 몇 주 전부터 사위 민준이 준비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작은 창업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지요. 민준은 장인 영주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해요. 물론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요. 영주는 사위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주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화려한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닐까? 영주는 오랫동안 꽃집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젊은 부부가 시작하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었지요. 영주는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사위에게 초기 투자금을 지원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영주는 사위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분당의 작은 카페에서 영주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거 받아. 사업 시작 자금으로써.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단호했습니다. 놔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천천히 갚으면 돼. 이자도 없어. 영주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랑 내가 남의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도와줄게.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은 시어머니의 화려한 선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미래를 향한 투자였으니까요. 민주는 집에 돌아와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우리 사업 자금을 대주셨어. 지수는 놀랐습니다. 엄마가요? 얼마를? 3천만 원. 빌려주신 거래. 천천히 갚으면 된대.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시어머니 경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무심코 말했고 그 동료의 부인이 경희와 같은 사교 모임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2주일 후 경희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우리 집으로 와. 지수가 시댁을 방문했을 때 경희는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경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집에서 민준이 사업 자금을 댔다며?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기로 했고요. 경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빌리든 받든 마찬가지야. 민준이가 능력이 없으니까 처가에서 돈을 대는 거잖아. 그 말에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경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민준이 능력을 믿어. 하지만 사돈이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푼돈으로 생색내는 거잖아. 3천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경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제대로 된 규모로. 1억은 줄 수 있어. 그게 진짜 도움이지.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작게 시작하고 싶어요. 큰 돈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경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우리 집안 체면이 부담이야. 사돈한테 지는 게 부담이지.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신들을 위한 도움이 아니라 두 어머니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을요. 경희는 영주가 먼저 실질적인 투자를 한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더 큰 규모로 대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친정엄마 도움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경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충분하다고? 사돈 돈은 충분하고 우리 돈은 필요 없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해. 두 분이 우릴 도와주시는 건지 서로 경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민주는 난감한 표를 지었습니다. 엄마들이 원래 그래. 자식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지수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도움 뒤에 숨은 경쟁심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말이지요. 며칠 후 지수는 친정 엄마 영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창업 자금 1억을 주시겠대.
영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역시 시댁은 규모가 다르구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수야, 엄마 돈이 작아 보이지? 지수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마음이 제일 고마워. 그런데 왜 두 분이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영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다. 그냥 시어머니가 너희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데 왜 엄마는 밀리는 것 같은지.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발리 여행 예약, 3천만 원 투자금, 1억 원 제한. 모든 것이 선물이자 동시에 무기였습니다. 두 어머니는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점점 더 자신들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갔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면 두 어머니의 경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지수는 노트북을 켜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어머니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이 경쟁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새벽 2시까지 고민한 끝에 지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두 어머니와 정면으로 대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경쟁은 이제 조용한 선물 교환을 넘어섰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이 먼저 사업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말이지요. 하지만 그 말들은 결국 돌고 돌아 가장 상처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했습니다. 며느리 지수에게요. 6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경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은 경희가 10년 넘게 나가던 곳이었지요.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이 한 달에 2번씩 모여 점심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이날도 6명의 여성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누구는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고 말했지요. 경희는 평소처럼 며느리 지수의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팀장이 됐어요. IT 쪽이라 요즘 잘 나가더라고. 다른 여성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경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모임 멤버 중 한 명인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희 씨 사돈은 어때요? 요즘도 자주 만나세요? 그 질문에 경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돈이요? 경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좀 그래요. 수진이 관심 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이 우리 사위한테 사업 자금을 댔어요. 3천만 원이나. 다른 여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긴요. 사위가 능력이 없으니까 친정에서 푼돈으로 생색내는 거죠. 경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1억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사돈이 먼저 손을 쓴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탁을 둘러앉은 여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경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집안 기준으로는 푼돈이죠. 사돈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며느리한테 밉보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경희만큼 오래 모임에 나온 사람이었고 우연히도 지수 회사의 임원 부인이었습니다. 현주는 경희의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주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경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에 있던 말을 했으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몰랐습니다. 말은 언제나 날개가 달려있고 의도하지 않은 곳까지 날아간다는 것을요. 현주는 그날 저녁 우연히 회사 행사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 승진 축하해요. 지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커피 한잔 할까요? 지수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은 현주는 한참을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시어머님을 뵀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사돈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현주는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지수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님이 사돈 어머님이 사업 자금을 대신 것을 두고 사위분이 능력이 없어서 친정에서 푼 돈으로 생색낸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현주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듣고 좀 그랬어요. 하지만 지수 씨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수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현주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푼돈으로 생색낸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남편 민주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친정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8시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하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 능력 없다고 했대. 우리 엄마가 푼돈으로 생색낸다고도 했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는 현주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해? 회사 임원 부인이 직접 들었다는데 무슨 오해야? 민주는 난처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사돈 간에 좀 경쟁하는 거지. 지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경쟁? 이게 경쟁이야?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했는데도
그냥 경쟁이라고? 민주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말을 좀 과하게 하신 거겠지. 지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민주는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뿌리쳤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삶이 두 어머니의 자존심 싸움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애써 모은 돈으로 지원해 준 것도, 남편이 밤낮으로 준비한 사업도 모두 시어머니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선물이나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친정 엄마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주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지수야? 무슨 일 있어?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교 모임에서 한 말들을, 남편이 능력 없다고 한 것을, 엄마의 돈을 푼 돈이라고 한 것을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엄마가 숨을 깊게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영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사돈한테 전화할까? 지수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러면 안 돼. 더 꼬일 것 같아. 하지만 영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모은 돈이 사돈에게 푼돈 취급을 받았다는 것, 사위가 능력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딸이 더 힘들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너무 마음 쓰지 마. 지수는 전화를 끊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점심시간에 지수는 혼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에게 따져야 할까? 친정 엄마를 말려야 할까? 아니면 남편을 설득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도 명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두 어머니도 남편도 아니라고,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지요. 자신이 이 상황을 방치했고, 자신이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고, 자신이 두 어머니의 경쟁을 묵인했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두 어머니를 모두 만나서 자신의 입으로 말해야 한다고, 이 경쟁이 자신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이 도움이 얼마나 큰 짐인지,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럴 수 있을까? 두 어머니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요. 감사한 마음도 힘든 마음도 부탁하고 싶은 것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저희의 행복은 어머니들의 경쟁이 아니라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대화를 준비하는 시작 말이지요. 옥상에서 내려온 지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설득해야 했고 두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지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진심으로 말이지요. 그날 저녁 지수는 남편 민준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말해봐. 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맞아요. 분명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지금 우릴 짓누르고 있어요.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들이 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 분이 우리 삶을 경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당신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무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도움을 푼돈이라고 비웃었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냥 어머니들의 선이라고만 생각해요.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어갔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예요. 당신은 어머니 편을 들고 우리 엄마는 상처받았고 시어머니는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지친 표정, 붉어진 눈, 떨리는 손을 말이지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두 어머님을 만날 거예요. 함께 모셔놓고 내 입으로 말할 거예요. 이 경쟁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을 동시에? 그럼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순 없어요.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지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냥 내 편이 되어줘요. 어머니 편도 장모님 편도 아니고 나 당신 아내 편이 되어달라고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게.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시어머니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경희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야?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급한 거야?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친정 엄마도 함께 모실 예정이에요. 지수의 말에 경희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돈도? 무슨 일인데 우리 둘을 동시에 부르는 거야?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예요. 두 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경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친정 엄마 영주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줄래? 시어머니도 오시기로 했어. 영주는 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수야?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두 분께 제 마음을 말씀드려야 해요. 영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갈게. 토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지수는 매일 밤 메모를 다듬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분노로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았고 너무 약하게 말하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명확하지만 상처 주지 않게 말이지요. 남편 민준도 조용히 지수를 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딸아이를 친구 집에 맡기러 가고 집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괜찮겠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 민준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 여기 있을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토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니 경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왔어. 지수는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경희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사돈은 아직 안 왔어? 지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 영주였습니다. 두 어머니가 지수의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경희와 영주는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인사는 짧게 끝났습니다.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지수는 두 어머니 앞에 차를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엄마. 오늘 두 분을 모신 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 알아요. 명품 시계도 식기세척기도 여행도 사업 자금도 모두 그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두 어머니는 지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두 분의 도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선물 하나하나가 경쟁처럼 느껴졌고 저희 부부는 그 경쟁의 도구가 된 것 같았어요. 경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지수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교 모임에서 하신 말씀 들었어요. 민준 씨가 능력이 없어서 친정에서 푼돈으로 생색낸다는 말씀이요. 경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해요. 엄마가 먼저 투자를 하셨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셨겠죠. 지수는 친정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큰 선물을 하실 때마다 엄마도 지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그 마음도 이해해요.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영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희의 행복은 명품 시계의 액수에 있지 않아요. 해외여행의 규모에 있지도 않고요. 투자금의 크기도 아니에요. 저희의 행복은 두 분이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데 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IT 회사 팀장이에요. 민준 씨는 훌륭한 개발자고요.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직 젊고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경쟁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부족한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고요. 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나는.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주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수는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려요. 이제 경쟁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두 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두 분의 축복 속에서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의외로 시어머니 경희였습니다. 미안해. 경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며느리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존심만 챙긴 거구나. 경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친정 엄마 영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시댁에 지지 않으려고만 했지. 내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영주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바보 같았어. 지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경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 경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께서 애써 모은 돈으로 아이들 도와주신 거 푼돈이라고 한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사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경쟁이 아닌 이해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민준도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저희를 도와주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서로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경희와 영주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그래, 그렇게 하마.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희는 영주에게 꽃집 이야기를 물었고 영주는 경희에게 좋은 꽃다발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닌 같은 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며느리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지요. 해가 지고 두 어머니가 돌아간 후 지수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련해.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지수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경희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엄마가 많이 배웠어. 사랑한다. 그리고 곧이어 친정 엄마 영주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수야, 오늘 내가 정말 대견했어. 엄마가 미안하고 또 자랑스럽다. 사랑해. 지수는 두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 말이지요. 그날의 대화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명품 시계가 있었고 부엌에는 식기세척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건들은 경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이었지요. 지수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두 어머니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9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의 집에 두 어머니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였지요.
경희와 영주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같이 왔습니다. 사돈, 오늘 날씨 좋네요. 경희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주도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두 어머니를 보며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오셨어요. 경희가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백화점에서 과일 좀 샀어. 비싼 거 아니고 그냥 먹기 좋은 거로. 예전 같으면 명품 과일 세트를 들고 왔을 경희였습니다. 영주도 손에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수야, 엄마 가게에 예쁜 꽃이 들어와서 좀 가져왔어. 거실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두 어머니의 선물은 이제 달랐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배려였고 경쟁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지수는 두 선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 짧은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희가 영주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요즘 꽃집은 어때요? 장사 잘 되시죠? 영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을이라 결혼식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도 좋아요. 행복한 일 도와주는 거니까. 경희도 자신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저는 요즘 자원봉사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는 거요. 사돈 보면서 배운 거예요. 가진 걸 쓰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게 더 값지다는 거. 영주는 놀란 표정으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경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변하고 싶었어요. 지수는 두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민준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저희 창업한 거 아시죠? 두 어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니? 민주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억지로 주는 거 아니고 정말 필요하면 말이야. 영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지수는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두 분이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에요. 정말로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장모님께 빌린 돈은 내년 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갚으라고 하셨지만 저희도 자립하고 싶거든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할 거 없어. 너희가 잘 되는 게 엄마는 더 기뻐. 경희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돈 말이 맞아. 우리는 그냥 너희가 행복하면 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소박한 집밥이었지요. 예전처럼 고급 레스토랑도 호텔 뷔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경희가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네. 영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요리 솜씨가 좋아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 지수에게 경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식기세척기 돌려. 그러라고 산 거잖아.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경희가 영주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안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실용적인 걸로 딱 골라주셨어. 영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께서 주신 시계도 지수가 회사 갈 때마다 차고 다녀요.
팀장님 품격에 딱 맞더라고요. 두 어머니는 서로의 선물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더 이상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겨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지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운이야. 두 분 다 변하셨어?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용기 냈으니까 가능한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힘들었을 거야. 그로부터 몇 주 후 지수는 두 어머니에게서 각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희의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야, 내일 사돈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 우리 둘이 친해지니까 재밌더라. 영주의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지수야, 사돈이랑 내일 만나. 꽃꽂이 배우고 싶다시더라. 엄마가 좀 가르쳐 주려고. 지수는 휴대폰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두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들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그날 지수가 용기를 내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의 행복은 물건의 액수가 아닌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관계를 바꿨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통한다는 것을, 용기를 내면 변화가 온다는 것을요. 지금 지수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명품도 호화 여행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진심 어린 응원, 남편과의 단단한 신뢰, 스스로 읽어가는 작은 성취들이 바로 지수가 원했던 행복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명품 시계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식기세척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선물은 이제 더 이상 경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두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두 마음을 모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필요하다고.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니까요. 중요한 건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라고 말이지요. 지수는 휴대폰을 들어 두 어머니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엄마 사랑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곧 두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며느리야. 엄마도 사랑한다, 지수야.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있나요? 용기를 내보세요. 진심을 말해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용기 있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